비가 내리던 그날 한 여인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이를, 손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를 든 채였죠. 하지만 그 봉투 안에는 상상도 못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내 말 안 들리냐?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문을 흔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더욱 꼭 껴안았어요. 갓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의 심장 소리에 놀랐는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애 낳았다고 상전 대접받을 생각 마라. 내 집에서 내까짓게 발붙일 곳은 없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운 빗물처럼 냉정했어요.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셨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지영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후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배가 당기고 밤새 아이를 재우느라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저 지금 산후조리도 못 끝냈어요. 남편 올 때까지만이라도 제발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현관 한쪽에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를 지영 씨 앞으로 던졌어요. 이거나 가져가.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에 버리고 가든지 말든지. 봉투는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묵직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 쓰레기까지 버리라니요. 너랑 내 애새끼 흔적 다 치워버릴 거니까.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지영 씨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월인데도 유난히 쌀쌀한 날씨였어요. 지영 씨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의 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지영 씨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저렸습니다. 산후 회복이 덜 된 몸으로 무거운 봉투를 들고 걷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영 씨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지붕 아래 벤치에 주저앉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사람 맞으세요? 혼잣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품속의 아이는 엄마의 떨림을 느꼈는지 보챘어요. 지영 씨는 아이를 달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한 지 3년,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2년이었어요. 무뚝뚝하시긴 해도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말이 거칠어도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 아니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갓난아기를 아는 며느리를 비 오는 날 내쫓다니요. 쓰레기까지 나한테 버리라고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 씨는 발치에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를 발로 확 걷어찼어요. 봉투가 벤치 아래로 굴러가며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찢어진 틈 사이로 구겨진 신문지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영 씨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주워 담으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신문지 사이로 노란색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영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노란색 띠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뭉치였습니다. 한 뭉치가 아니었어요. 신문지를 벗겨내자 2뭉치, 3뭉치. 돈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돈이 여기서 나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영 씨는 서둘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비가 오는 평일 오후라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한 겹씩 더 벗겨냈어요. 그 안에서 낡은 통장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어요. 봉투 겉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를 펼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를 펼친 지영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정류장에서 시어머니의 글씨가 젖은 눈동자에 번져 보였어요. 지영아,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라.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영 씨는 아기를 무릎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두 손으로 편지를 받쳐들었어요. 내 몸에 췌장암이라는 몹쓸 병이 들어 너를 내쫓는 거란다. 네. 지영 씨는 무의식 중에 소리를 냈습니다. 췌장암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암 환자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 아픈 거 알면 내 성격에 수발들며 청춘 다 보낼 텐데 갓 애 낳은 너한테 그 몹쓸 짓을 어떻게 시키겠니? 편지를 읽는 지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석 달 전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답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없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내 아들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놈은 약해서 엄마 아픈 거 보면 무너진다. 지영 씨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남편은 사업 때문에 중국에 가 있었어요. 3개월째 연락도 뜸했고 출산할 때도 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 대신 며느리를 지켜주려 했던 거예요.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랑 암보험금 다 찾은 거다. 지영 씨는 바닥에 흩어진 돈뭉치들을 보았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1푼, 2푼 모은 돈이었겠죠. 내 아들로 말면 사업한다고 다 날릴 테니 너한테 주는 거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사업 욕심이 많아서 돈만 생기면 투자한다고 날렸거든요. 이 돈으로 부디 내 아이랑 떳떳하게 살아라. 절대로 나 찾지 말고 행복해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야. 지영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었어요. 빗소리에 묻힌 오열이 버스 정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내쫓은 거였어요. 자신의 죽음을 젊은 며느리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지영 씨는 당장이라도 아파트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절대 찾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딸과 손주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 씨는 매일 아침 시댁 아파트 앞을 서성였어요. 멀리서라도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현관문 앞까지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누르려다 말고를 반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어머, 며느리 아니세요? 한동안 안 보이더니. 네, 안녕하세요. 지영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 요즘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병원 가시는 것도 못 보고 집에만 계시던데. 네. 혼자 사시는데 누가 돌봐드려야 할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좀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영 씨는 매주 시댁 앞을 찾았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 현관문에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 돼. 지영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홀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중국에서 급히 돌아왔다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가 암이었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남편은 지영 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곁에 없어서 당신 혼자 고생했지? 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내쫓았는지 남편은 끝까지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영 씨는 시댁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어요. 펼쳐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내보냈다. 세상에서 제일 모질게 굴었다. 지영이 우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28 젊은이에게 보여줄 순 없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밤새 울었다.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나를 평생 원망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영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밤 어머니를 욕했어요. 목이 메었어요. 왜 그렇게 모질었냐고,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만 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어머니.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의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 덕분에 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또다시 사업 실패로 빚을 졌거든요. 시어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거예요.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숨겨둔 돈으로 아이와 단둘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시어머니 기일이 되면 지영 씨는 그 낡은 일기장을 꺼내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이는 착한 아이다. 우리 며느리 만난 건 내 복이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구니 죄책감이 든다. 지영 씨는 일기장을 쓰다듬었어요. 시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해오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거였습니다. 엄마, 난 할머니에 대해 쓸래. 아이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를? 할머니는 내가 아기였을 때 돌아가셨잖아. 응, 알아. 그런데 엄마가 맨날 할머니 사진 보면서 우니까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했어. 아이의 말에 지영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아이 몰래 운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말이야. 지영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주셨는지,
왜 그렇게 모질게 구셨는지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너랑 엄마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어. 할머니의 아픔이 우리한테 짐이 되는 게 싫으셨던 거야.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엄마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한 분이셨어. 그날 밤 지영 씨는 오랜만에 시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그 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지영 씨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그 쓰레기 봉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전부였죠. 사진 속 시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주신 그 사랑으로 저희 모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영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빗속에서 받은 검은 봉투의 진짜 무게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내 숙제 보고 엄청 칭찬하셨어. 우리 반에서 가장 감동적인 글이래. 그래, 우리 딸 대견하네. 지영 씨는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엄마 품에서 빠져나오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남긴 물건 더 없어? 난 할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글쎄, 일기장이랑 편지 말고는 별로 없는데. 그럼 그 쓰레기 봉투는? 그거 아직 있어? 아이의 질문에 지영 씨는 멈칫했어요. 그 봉투는 10년 동안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차마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있긴 한데 왜? 보고 싶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지신 거잖아. 지영 씨는 장롱을 열고 맨 안쪽에서 비닐로 싼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였어요. 아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안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었어? 응,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거야. 아이가 봉투 안쪽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여기 뭔가 더 있어. 뭐? 지영 씨가 다가가 보니 봉투 안쪽 모서리에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 이게 뭐지?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봉투였어요.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또 시어머니의 글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필체가 훨씬 더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많이 편찮으실 때 쓰신 것 같았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일 게다. 너는 분명 나를 원망했을 거야. 당연하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지영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한다. 너를 내보낸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는 걸. 내 등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할머니, 아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너는 내가 낳지 못한 딸이었다. 아들만 둘 낳고 딸은 못 낳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지영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딸처럼 생각하셨다니요. 말은 못했지만 너랑 보낸 인연이 참 행복했다.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었고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그리고 고맙다.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부디 행복해라. 그게 이 못난 시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 끝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PS. 내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었다. 분명 예쁠 거야. 엄마 닮아서.
지영 씨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 울지 마. 아이가 지영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괜찮아. 엄마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할머니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돼서 그래. 지영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셨을까요? 다음 날 지영 씨는 시어머니 장례식 때 만났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만이었지만 아주머니는 지영 씨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혹시 저희 아이 본 적 있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실은 있어요.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어요.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요. 지영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랑 손주가 아파트 앞을 자주 지나간다고 창문으로 몰래 보신대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데 약속했으니 참는다고 하시면서 우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아주머니도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아이 데리고 자주 온다는 걸 아신다고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매주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만나시면 되잖아요 라고. 그런데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왜요? 며느리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게 낫다고요. 그래야 며느리가 죄책감 없이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화를 끊은 지영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손주를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관리해온 묘지였어요. 지영 씨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도 옆에서 조용히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창문으로 저희를 보고 계셨죠? 제가 매주 아파트 앞을 서성일 때마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다는 것도, 그렇게 아파하셨다는 것도. 지영 씨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저희 잘 살았어요. 아이도 이렇게 건강하게 컸고요. 이 모든 게 어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저예요. 손녀 지우예요.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못 뵙긴 했지만 할머니가 저를 엄청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지영 씨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후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모든 것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통장, 그리고 그 검은 쓰레기 봉투까지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 그래, 정말 용감하셨지.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견디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셨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아이의 질문에
지영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엄마는 할머니만큼은 못 될 것 같아.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거든. 그래도 엄마는 나한테 최고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며칠 후 지영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요. 혹시 자신처럼 부모님의 진심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영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았어요. 제게 매번 잔소리하셨던 게 사랑이었다는 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하게 독립하라고 하셨는지 돌아가신 후 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영 씨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혹시 님 시어머니처럼 저를 보호하려는 건 아닐까요? 당장 가봐야겠어요. 지영 씨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꼭 가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저는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지영 씨는 창가에 놓인 시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아요. 그날 빗속에서 제가 받은 건 쓰레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전부였다는 것을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 무거운 봉투에는 어머니의 사랑, 걱정, 미안함, 그리고 축복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10년이 지나서야 그 무게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지영 씨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처럼 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응, 엄마. 나도 그럴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시어머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이제 압니다. 그때 그 무거웠던 쓰레기 봉투는 사실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무게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의 모진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그 진심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차가운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